여러분, 경제적 여유와 자식이 무탈하면 내 노후는 행복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정말 독하게 지킬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50대가 지나면 신체와 정신 두 부분의 건강 신호가 스멀스멀 나타나기 시작하죠. 방치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버립니다. 미켈란젤로가 80이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살았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3가지 독하게 실천해야 할 일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잠깐 1초 만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돈 있고 가족 평안하면 노후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어라 돈 벌고 자식들 뒷바라지 합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모은 돈, 그리고 나를 든든히 지켜주는 가족, 이 2가지만 있다면 노후가 든든할 것 같지요. 그런데 제가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모임을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돈도 가족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94세입니다. 요즘엔 친구를 만날 수도 통화도 못합니다. 왜냐고요? 친구분들은 모두 아파서 걷지고 말도 잘 못합니다.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고 자식이 아무리 잘 나가도 자신의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제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적은 노인들과 어울립니다. 함께 아쿠아로빅하며 외식도 하고 무엇보다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활기차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70대 중반의 형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는 평생 성실히 일하시고 은행에 든든한 예금도 있지요. 출가한 자식들은 나름 잘 살고 있고 부인과도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 찾아왔습니다. 반신이 마비되어 누워 계시게 되자 모든 것이 뒤틀리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와서 웃으며 안겨도 예전처럼 안아줄 수 없으니 눈물이 먼저 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건강관리 잘해라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돈은 조금 부족해도 건강하게 자기 발로 걸어 다니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분들은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친구들과 모임에 나가 수다를 떨고 새벽마다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본인 스스로 제일 잘 아십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건 돈이나 가족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건강과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뭘 새로 배우겠어. 그냥 쉬엄쉬엄 지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머리와 마음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배우고 경험하고 도전할수록 뇌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삶의 의미도 깊어집니다. 제가 상담한 80대 할머니 한 분은 여전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십니다. 제가 어머님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힘드시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면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내가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그림을 배우니까 하루가 즐겁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참 울림이 컸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이를 먹으며 놓치기 쉬운 것은 새로운 걸 향한 마음의 열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과 가족이 노후의 행복을 지켜줄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강과 열정이에요. 건강을 잃으면 돈도 소용없고 열정이 사라지면 가족과 있어도 외롭습니다. 오늘 이 순간 혹시라도 나는 돈만 있으면 돼, 자식만 잘해주면 되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노후의 진짜 행복을 지키는 방법을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돈이나 가족이 아닌 나 자신을 세우는 법. 바로 자립, 건강, 열정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일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코 자립, 그리고 건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자식들 바라고 산다는 생각은 접어야 합니다. 물론 자식이 부모를 돕는 건 당연한 도리이지요. 하지만 그것만 믿고 있다 보면 본인 스스로의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마치 다리가 약해져서 혼자 못 걷게 되는 것처럼 생활의 작은 부분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는 순간부터 삶의 자신감이 무너집니다. 저는 이걸 자립이라고 표현합니다.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내 손으로 지키는 힘. 그것이야말로 노후의 기둥입니다. 어느 80살 어르신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 장은 내가 본다네. 무겁지 않은 것만 사오고 택시 탈 일 없으면 버스 타고 다니네. 그거 하나만 해도 내 스스로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서 좋아.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손주들 용돈 줄 돈은 없어도 스스로 걸어 다니고 필요한 걸 직접 챙기는 그분의 모습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립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건강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몸이 버텨주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많아집니다. 운동은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운동이 필요한 건 오히려 나이 든 지금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30분만 걸어도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내려가며 잠도 훨씬 잘 오게 됩니다. 걷기 운동은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지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오늘 피곤하다고 건너뛰면 내일도 모레도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은 약처럼 드셔야 합니다. 하루 한 알씩 꼭 챙겨 드시듯이 하루 30분은 반드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또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보다 가벼운 근력 운동을 곁들이면 훨씬 좋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물병을 들고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단단해집니다. 근육이야말로 우리 몸의 저축 통장입니다. 젊을 때는 몰라도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있어야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70대 후반 여성분이 허리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셨는데 옆 병실 환자보다 훨씬 빨리 걸어 다니셨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그분은 매일 빠짐없이 아파트 단지를 도는 게 습관이었답니다. 꾸준한 운동 덕분에 수술 후 회복 속도가 남달랐던 것이지요. 그분이 웃으며 하신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매일 걷지 않았으면 지금쯤 누워만 있었을 거예요. 이래서 늙어서도 운동을 해야 한다니까. 여러분, 자립과 건강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건강해야 자립할 수 있고 자립해야 건강을 유지할 힘이 생깁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려도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내 일을 내가 해내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장을 보고 집안일을 챙기고 내 몸을 스스로 관리하는 작은 행동이 모여 삶의 큰 자존심이 됩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루틴을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에는 집 앞을 단 10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장 보러 갈 때는 가능한 한 직접 발품을 팔아보세요. 힘들다면 무거운 건 택배를 시키되 가벼운 건 내가 들고 와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내 힘으로 내 삶을 꾸려가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노후를 든든히 받쳐주는 기둥은 돈도 자식도 아닙니다. 바로 내 몸과 내 두 발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다립과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조금씩 더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훨씬 더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귀찮음입니다. 예전 같으면 금방 해치웠을 일도 이제는 내일 하지 뭐하며 미루고, 친구 모임도 동네 행사가 있어도 굳이 가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지요. 처음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무기력해지면 어느새 마음속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기가 오히려 마음을 다시 불태울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젊을 때는 일하느라 바빠서 하고 싶은 걸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낸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열정을 붙여야 할 순간입니다.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를 아시지요? 그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불타는 열정이 있었기에 시대를 초월하는 걸작들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위대한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삶을 빛내는 작은 불씨 하나쯤은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정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첫째,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은 70을 넘어서 색소폰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음이 자꾸 삐져나와 손주들이 귀를 막고 도망가곤 했다지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동네 모임에서 반주까지 맡게 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둘째,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70대 여성분은 매주 경로당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나눠드립니다.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라며 활짝 웃으시더군요. 그분의 얼굴에는 젊은 사람 못지않은 생기가 넘쳐났습니다. 열정은 남을 돕는 데서도 살아나는 법이지요. 셋째,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요즘은 휴대전화로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한 80대 어르신은 스마트폰으로 한글 교실에 참여하시면서 손주들에게 카톡을 보내는 재미에 푹 빠져 계십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곧 열정의 불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이 살아있으면 몸도 마음도 늙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뭐하지? 라는 설렘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열정이 꺼져 있으면 건강한 몸도 금세 무거워지고 가족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뭘 새로 하겠어라는 생각이 들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작은 불씨부터 붙여보시길 권합니다. 동네 평생교육원에 한번 등록해 보세요. 집 근처 작은 공원에서 사진을 찍어 보세요. 손주와 함께 간단한 요리를 배워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시도가 모이면 어느새 내 삶이 새롭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운동은 몸의 약이고 열정은 마음의 약입니다. 몸만 튼튼해서는 절반의 행복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불타야 온전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났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는 취미가 될 수도, 봉사가 될 수도, 혹은 새로운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열정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웃으며 하루를 맞이하는 힘, 작은 일에도 설레는 마음,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게 하는 그 불꽃이 바로 열정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마음에 불을 붙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젊게 만들고 노후를 가장 빛나게 할 비밀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은 한순간 한순간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내일이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고 조금 힘들어도 금세 회복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알겠더군요. 내일이란 건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고 오늘의 작은 걸음 하나가 10년 뒤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사실을요. 돈이 많아도 가족이 곁에 있어도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 앞에서 드렸지요.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남에게 미루지 않고 자립을 지켜야 당당하게 노후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불꽃 열정을 잃지 말아야 삶이 늙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실천입니다. 머리로는 다 알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책상 위에 건강서적 쌓아두고 강연. 영상 10번 봐도 결국 아침에 운동화 끈 묶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70대 후반의 남성분인데 몇 년 전 큰 병을 앓으셨습니다. 그때 의사들이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경고했지요. 처음엔 좌절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공원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1년이 지나고 지금은 아침마다 동네 친구들과 함께 달력을 채우듯 걷기 기록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큰 걸 바란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 내가 내 발로 걸었다는 게 고맙습니다. 그걸 쌓다 보니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마라톤을 뛸 필요도 없고 큰 도전을 벌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한 걸음, 작은 실천 하나가 필요할 뿐입니다. 집 앞 골목을 한 바퀴 도는 것, 내 손으로 직접 반찬 하나를 만드는 것, 잊고 지낸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이 쌓여 10년 뒤에는 전혀 다른 나를 만나게 합니다. 인생 후반부는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친구는 하나둘 줄어들고 세상은 점점 낯설어집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주저앉으면 그 순간부터 진짜 노인이 됩니다. 반대로 작은 걸음이라도 내디딜 때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여전히 꿈꿀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마음 한쪽에 담아 두셨으면 합니다. 노후의 절반은 착각에서 오는 함정을 피해서 지키고 나머지 절반은 다립, 건강, 열정이라는 세 가지 독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마음을 지닌 분은 나이를 넘어 언제나 젊습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나는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오늘 단 한 걸음이 내일의 여러분을 바꾸고 10년 뒤 여러분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은 누구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잘하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TV를 끄고 집 앞을 잠깐 걸어보세요. 내일 아침 물 한 컵 더 마셔보세요. 손주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남겨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씨를 피우고 그 불씨가 인생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도 자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노후의 절반은 착각에서 오는 함정을 피해서 지키고 나머지 절반은 자립, 건강, 열정이라는 세 가지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딛는 단 한 걸음이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야말로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간단한 클릭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